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습득한 행동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따라옵니다. 어린 시절의 나쁜 습관들은 당신의 삶에서 우아함을 점점 더 밀어낼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신중함과 자제력을 발휘하는 간단한 행동들도 어린 시절부터 행동해 온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아함과 타인의 공간에 대한 존중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 각박해질수록 우아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없애야 하는 5가지 나쁜 습관을 인지하고 없애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우아함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적절한 질문하지 않기.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아함을 드러내는 세련된 기술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피하는 것입니다. 돈, 개인관계, 사생활 등은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 나쁘거나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신의 삶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불편한 강요로 이루어져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럼 이런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공감되는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를 알고 싶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으로 벽을 세우는 대화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존중은 우아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우아함의 대명사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누구를 떠올리든 간에 그 사람이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련됨과 우아함의 예술에서는 단어 선택만이 표현의 전부가 아닙니다. 목소리 조절이야말로 우아한 말하기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키워 말한다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내 공간 또는 공유된 청각 공간을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큰 것은 단순히 기분 나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이미 우아함에서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을 감싸는 또 다른 옷입니다. 부드럽게 조절된 목소리는 세련된 의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옷차림이 가질 수 없는 존중과 배려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첫째, 환경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질 것인지,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둘째, 깊게 호흡하세요. 깊게 숨을 쉬는 법을 배우면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기.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듣기는 말하기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행동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온전한 주의로 상대방에게 귀 기울인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고 싶은 말을 참을 줄 아는 인내를 보여주는 고귀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동은 정확히 이 모든 가치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우아함을 해치는데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만큼 언제 말할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듣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의 미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화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화 중 자연스러운 멈춤을 기다렸다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판단력과 세련된 사회 독해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 전체를 이해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길러 말할 차례를 지키는 고귀함을 길러보세요.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개개인의 가치가 모두 존중받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지각하지 않기. 시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이 소중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시간 관리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각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상대방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자 하는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도 직장에서만큼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미팅 관련 약속 시간은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와 헌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에서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존중과 배려를 넘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불평하지 않기. 불평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쁜 표정을 하고 있나요? 우아한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우리의 삶은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몇 초 차이로 놓친다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거나, 출근길 엘리베이터가 꽉 차서 몇 번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 고귀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보일까요? 불편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해결책과 대안을 찾으려 하는 능동적인 태도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불평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죠. 성숙하고 우아한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결단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출구와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환경을 긍정적이고 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낙관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하기에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 글을 다 읽기 전에 위 5가지 나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부적절한 질문하지 않기. 두 번째,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기. 세 번째, 상대방의 말 끊지 않기. 네 번째, 지각하지 않기. 5번째, 불평하지 않기. 이제 나쁜 습관 5가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등록되어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려 할 때마다 작은 알람을 띄울 것입니다. 그 알람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번 곰곰이 자신의 행동이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변화로 더 나은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보세요.